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이 1.57, 헬스케어가 2.95, 제약이 0.81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쭉 빠졌다가 보합권까지 올라왔어요. 코스닥도 빠졌다가 0.39, 광보합권에 있습니다. 오늘 해외 증시, 아시아 증시 한번 보고 갈까요? 니케이가 1.75, 도쿄올림픽 무관중 얘기를 했어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상해, 우리는 상해의 영향을 많이 받죠. 중국 증시의 10시 반 이후부터는 직격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해가 0.88, 항생이 0.09, 강보합권 올라갔다 좀 빠져있는 상태예요. 계속해서 장중에는 중국 증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설비 투자 10년, 영업 레버리지 본격화. 이 제약이 이제 수익이 돈이 된다.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창출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고정비 부담 줄어, 매출 성장으로 이익 극대화. 셀트리온 그룹의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에 지금 수혜를 많이 받죠. 왜? 케미컬만으로도 지금 조 단위의 매출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FDA 제네릭 스닝에 대해서 최대 30여 종까지 지금 확대할 계획이잖아요. 그중 17개에서 18개, 그리고 동아시아 사업부, 아시아 다케다 지역에 동아시아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종합적으로 케미컬도 이제 빅파머로 가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설비 투자에 따른 매출 증가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고정비 부담이 줄어 이익률이 상승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의 지난해 매출이 2,336억 원, 전년비 34.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6억 원으로 60.4%가 늘었다는 부분이죠. 매출 성장으로 이익 구조가 커진다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2009년 한서제약을 인수해 셀트리온 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설비 투자에 나섰다. 글로벌 케미칼 의약품 시장을 진출을 목표로 1,500억을 투자한 오창 공장은 2015년 준공했다. 오창 공장 투자를 포함해 2010년부터 15년까지 투자 활동으로 인한 유형자산, 공장과 설비 투자 등이죠. 이 현금 지출이 3,12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즉,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죠. 설비 투자 효과가 2019년도부터 나타났다. 유형자산으로 창출한 현금 능력을 파악하는 지표인 EBITDA,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죠. 2018년 163억 원, 2019년 278억 원, 2020년 371억 원으로 증가했다. EBITDA 마진율, 즉 매출하고 EBITDA를 비교하는 거예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EBITDA라고 합니다. 이거를 매출액과 비교한 걸 EBITDA 마진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금 능력 창출 능력이 매출액에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2018년 11%,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6% 많이 증가했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2019년을 분기점으로 본표가 됐다고 하는 거죠.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인 고정비 부담이 줄어서 영업이익이 더 커지는 것을 말하죠. 매출액 증가율이 2018년 8%, 2019년 18%, 2020년 35%, 영업이익 증가율은 2018년에 마이너스 21%, 그리고 2019년에 313%, 2020년에 60%입니다. 매출액 증가는 글로벌 케미칼 의약품 생산 확대 및 바이오시밀러 실적이 성장했기 때문. 셀트리온 제약은 2019년부터 청주 공장 내 SC 제형, 피아주사 제형 바이오약품 생산을 위한 생산 라인 설비 투자를 다시 확대했다고 하는 거죠. 왜? 램시마 SC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지출은 2016년 21억 원, 2017년 11억 원, 2018년 72억 원에서 감소했다가 2019년에 305억 원, 2020년 42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거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 첫 번째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본업에 의해서 현금 창출 능력, 현금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지 영업활동 현금 능력이라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여기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건 당연히 플러스가 나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이제 찍혔는데 현금이 찍히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투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찍는 게 좋아요. 즉 마이너스는 뭐냐? 계속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에 보게 되면 지금
유형자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지출은 감소했다가 2019년, 20년 다시 급증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피하주사 제형, SC 제형 지금 생산을 위해서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마이너스가 좋은 겁니다.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투자가 멈춰진다는 거니까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재무활동. 이거는 뭐냐 하면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주식으로 끌어오든 은행에서 끌어오건 채권으로 끌어오든 간에 계속해서 또는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융자산과 투자자산을 처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재무활동은 돈을 계속 끌어온다는 거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얘는 계속 갚는 게 좋은 거죠. 마이너스 되는 게 좋다. 결국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가 가장 전형적인 성장하는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미국 비중 커지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확대도 순항. 미국 매출 50%로 유럽 매출 처음 앞질러. 인플렉트라 점유율 상승, 램시마저 트룩시마 매출 증가 영향. 유럽서도 램시마 53%, 트룩시마 38% 점유율로 선전. 올해 램시마 SC와 루플라이마 시장 진입이 관건. 뭘 관건이에요? 폭발적인 성장을 하죠.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이 미국이 50%, 유럽 30%, 나머지 보통 사실 일본, 유럽, 미국, 일본이 사실 그 민영보험, 사보험이 있는 시장이 대부분 지금 의약품, 제약바이오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아직 오픈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 미국, 유럽, 일본의 시장, 물론 다른 세계적인 시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얘네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시장은 더 커지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죠? 셀트리온은 당연히 유럽에 항상 먼저 진출을 했잖아요. 그 다음 미국을 뚫어버리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점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2030년까지 바이오시밀러 한계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겠죠.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보다 유럽 시장에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유럽 매출 비중이 높았지만 지난해부터 미국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램시마, 인플렉트라 시장 점유율은 매분기 확대되며 11.8%, 오리지널 레미케이드 매출이 82.6에서 81.5%로 감소했다는 부분이고요. 트룩시마 역시 3분기 기준 20.4%에서 올해 1월 21%까지 점유율을 올렸다는 부분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북미 지역 유통 파트너사인 테바에 따르면 미국 내 트룩시마 점유율은 24%까지 올라갔고 오리지널 로슈의 리툭사는 65.5에서 59.6으로 점유율이 다소 줄었죠. 유럽 시장을 한번 볼까요? 유럽 시장은 램시마 55에서 52.8% 좀 다소 떨어졌어요. 하지만 레미케이드 26.7%, 레미케이드 비중이 유럽에서 26.7%, 램시마는 52.8%로 여전히 큰 차이고요. 트룩시마 기준으로는 38%, 리투사는 35.8%를 앞섰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얘기하기를 가격 하락 방어를 위해 전략적으로 고수익 시장에 집중해 매출액은 감소했으나 이익률은 유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 고성장했던 부분이 나왔죠. 허즈마에 대해서. 램시마가 일본에서 꾸준히 늘어서 11%까지 성장을 했고 허즈마 점유율은 불과 1년 반 만에 44%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은 3대 주력 제품이 약 434억 원 매출 기록. 전년 대비 약 15% 성장했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은 정말 규모가 작죠. 셀트리온이 국내 시장은 그냥 상징적인 부분이고 전 세계로 상대를 하고 있죠. 원래 처음 회사를 만들 때부터 셀트리온은 전 세계를 매출을 목표로 했습니다.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 1800조, 케미칼 1200조, 600조 항체. 한국 시장은 전 세계 비중의 2%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들이 지금 판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작은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대단한 겁니다.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다음 램시마 SC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에 대한 매출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휴미라, 이거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데 이거 고농도로 출시하거든요. 유럽 지역에서는 고농도 하나, 저농도 5개가 나와 있어요. 고농도는 원래 오리지널, FDA, 휴미라 이게 나와 있는 거고 5개가 바로 바이오시밀러예요. 얘가 저농도거든요. 얘가 대략 한 4조 정도 시장을 하고 있고 미국이 20조, 총 24조 정도 되는데 시장 규모가 미국이 20조, 유럽이 4조입니다.
이 4조 시장에 출시를 하는 거예요. 이 4조 시장 중에서 저농도가 5개 제품, 이게 바이오시밀러고 고농도는 오리지널 에피예요. 근데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고농도로 출시를 하면서 바로 저농도 가격으로 출시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통증을 줄였고 바늘 크기도 작게 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제품으로 출시를 하는데 과연 이 5개 바이오시밀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고농 에피의 휴미라 또한 이게 제품을 저농도 가격으로 출시하는데 얘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자신 있지 않겠습니까? 램시마 SC 또한 지금 레미카이드는 S 제형이 없어요. 이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경쟁 제품이 없다. 또한 휴미라와 지금 엠브럴 여기에는 SC 제형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또 교차 투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 팬데믹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지금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램시마 SC와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가 성장을 확신하고 있다. 또한 직판,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직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 확대 및 고정비 상쇄 효과에 따른 영업이익이 기대된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직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반영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제 북미 지역만 이제 직판 체자가 뚫으면 되겠죠. 증권가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정기비 플러스 9% 전망. 너무 약하죠? 좀 더 올려야죠, 이제. 계속해서 상향되는 전망이 나올 겁니다. 레케노라 빼고도 2.5조가 예상이 됐었죠. 셀트리온 기준으로. 셀트리온이 1.1조에서 1.8조를 찍고 2.5조 가요. 그러면 헬스케어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물론 제약도 같이 갑니다. 주가는 왜 합병을 앞두고 있고 헬스케어는 영업부 그리고 제약은 케미컬 사업부가 되겠죠. 올해 총 7개의 증권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메리츠, 키움, 유진, 헬스케어의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해 눈길을 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평균은 16만 2,286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죠. 이 금액은 너무 지금 쌉니다. 직전 분기 평균은 14만 8,714원보다 약 9.13% 오른 수치. 유진 투자증권이 헬스케어의 적정 주가를 15만 원으로 26.67% 상향한 19만 원으로 제시했다. 이 한병화 유진 투자증권 연구원. 이분 조금 실력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상향 조정의 근거로 레키노라주의 해외 진출을 내세웠다. 이거 해외 진출 가시화되면은 이 부분도 정말 이 부분은 보이지도 않는 수치에 저는 갈 거라 생각합니다. 키움증권에서는 30.77%나 상향 조정했다고 해요. 이제 레키노라가 좀 가시화되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걸까요?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헬스케어 목표 주가를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 제시한다. 올해는 휴밀라 시밀러와 램시마 SC 본업이 성장하고 레키노라주는 플러스 알파. 하지만 아직 제 생각으로는 증권사의 리포트를 제가 다 훑어봤는데 지금 매출, 추정치가 굉장히 약해요. 2조 대 초반 잘 나온 쪽이 2.5조 제일 잘 나온 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약하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 셀트리온 레키노라주 이게 가시화가 되게 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예시가 되고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이 3인방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기존 3인방 그리고 CMO, 테바의 CMO, 아조비 이 부분부터 해서 글로벌 케미칼의 본격화 우리 셀트리온은 멈추지 않고 우리 길을 묵묵히 잘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시간 또한 실적이 성장하면 반드시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기운을 내시면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라주에 대한 언급을 좀 해볼까요? 3차 대유행 오는데 유럽 곳곳에서 봉쇄 반대 시위가 일어난다고 해요. 얼마나 사실 독일이 벌써 4번째라고 하거든요. 독일의 봉쇄령은 이번이 4번째다. 이 봉쇄당하게 되면 사실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다가 먹고 사는 게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솔직히 개인사업자, 한국 기준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특히 망했습니까? 파산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사진으로 보이겠지만 정말 이 코로나가 참 인류에게는 참 정말 끔찍합니다. 현지시가 런던에서 코로나 반대 시위가 거리를 행진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지금 전국에서 다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네덜란드 암스트르담에서는
경찰이 봉쇄 반대 시위를 해산하러 물대포를 쏘기도 했답니다. 참, 오스트리아, 핀란드, 루마니아, 스위스, 스웨덴에서도 같은 날 봉쇄 반대 시위가 열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유럽에서 영국발 변이가 확실하게 우점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레케노라주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의사가 스페인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 셀트리온을 그리고 레그담비빕, 레케노라주를 언급을 했고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에요. 루마니아는 셀트리온의 레케노라주 CTP59 임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기담비밥, 레케노라주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의사들이라서 그런가요? 우리의 임상 총책임자인 체리체르 박사, 루마니아 국립감염병 연구소장이 지난번에 또 언급을 했고 이번에는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스트 소재 연구소의 의료 책임자인 아드리안 마드르헤추 박사, 뇌과의사, 1차 전염병 전문의가 스페인의 TV 방송에 출연하여서 인터뷰한 내용 중 그런 부분이 기사로 나왔던 것 같아요. 마리네추 박사는 치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특히 질병의 초기 단계에 투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지만 자, 코비드에 맞춰 예방접종 캠페인과 인구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드리안 마르니세추 박사는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쿠레스트 소재 마테이발스 연구소의 의료 책임자인 분이고요. 여기서 코비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중인 다닐크론 항체 기반 치료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방송에 나와서 발표한 부분이에요. 아테나3가 스페인 방송인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아테나3. 예방접종 캠페인이 필요하지만 효과적인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백신으로보다 이제 치료제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죠. 대유행 기간 동안 이러한 기적적인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닐클론, 안티코프, 다닐클론 항체 같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죠. 우리 항체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같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안티커버는 특히 코비드의 양성 결과를 받은 사람들에게 더 정확하게는 질병이 시작될 때 투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여기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전화 통화한 내용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인터뷰 내용을 제가 루마니아 언어로서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 속에는 EMA는 이미 다닐크론 항체 치료제인 레기담비밥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유럽은 정말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다급하고 전 세계가 사실 정말 팬데믹 상태에서 다급한 상황이죠. 레케노라의 수출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1000만 명 시대 대단하죠? 생태계 변화가 필요하다. 정의정의 동학개미 통신 한티원 정의정 대표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개인 주주분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많이 위해서 정말 오소 남은 필명 아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공매도 재개 앞두고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해야. 거래소 종합검사 조속히 이루어져야. 증권사들 성과급 잔치, IT 시스템 투자부터 선행돼야. 당연한 말이죠. 자, 여기서 이 부분 보고 갈게요. 11년 말에 한국거래소 종합검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사 운영 실태와 공매도 및 기관의 외국인의 통상 매매의 자전, 통정거래 등 불법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고 개선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점 없는 거래소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마다 기업의 상장 폐지와 주가 조작 등으로 인해 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호 협력해서 자본시장 범죄 유형 백선을 발견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피해를 줄이는 노력 없이는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금피와 청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어요. 항상 수고가 정말 우리 개인 주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자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는 2년 전 주가와 동일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실적과 주가는 반드시 동행하신다고 그러는데 근래 2, 3년 동안 셀트리온의 매출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2년 전과 똑같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014년부터 작년까지가 셀트리온의 전고점이 아닐까 생각되고 더 이상의 주가 부양은 어렵지 않을까 많은 주주분들은 걱정하는 겁니다. 레케노라주 수출 공시가 나와도 진짜 주가가 오를까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레케노라주가 없었다면
현재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 가지고는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은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나요? 맞겠네요. 참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시황 영상과 정말 자세하게, 명확하게, 적나라하게 셀트리온은 아직 멀었다. 예, 실적과 주가는 반드시 동행합니다. 100%이자 진리입니다. 모든 자본시장, 더불어서 경제성장률과 주가, 실물시장과 금융시장 다 결국은 실물시장 위주로 그게 펀더멘탈 위주로 간다는 부분을 정말로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시황 영상과 그리고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차트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은 정말 아직 멀었다. 갈 길이 너무나 멀다가 이게 답변이에요. 먼저 답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시황 방송을 만들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